이제 불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변에 이제 당뇨에 걸리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는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 HbA1c라는 게 그 당뇨에 걸리신 분들 또는 당뇨에 걸릴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검사 도구 그리고 모니터링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인데 저희가 이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이고 그리고 이 수치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소비자들을 만날 때 또는 지인들 만날 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려주면 좀 좋겠다라는 그 취지로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A1C라는 게 무엇이냐? A1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A1c 또는 당화혈색소라고 이제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는 당뇨 수치 확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1980년도에 이제 개발된 방법이고요. 당뇨를 진단받은 사람에게 일정 시간 동안 혈당이 얼마나 조정되는지의 평가가 되는 이제는 그 평가 요소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HbA1c는 2, 3개월간에 이제 그 사람의 평균 혈당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퀴즈를 이렇게 보잖아요. 학교에서 보면 그 퀴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혈당을 재는 이러한 그 오른쪽에 화면에 보이는 그런 그 혈당 기기로 바로 내가 현재 지금 혈당 수치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방면 이런 A1C 또는 이런 HbA1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중간고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재 나의 2, 3개월간의 혈당의 평균 수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혈당을 측정할 때 내가 혈당이 좀 많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HbA1c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평균 혈당이 좀 정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반대로 내가 항상 매번 이러한 그 혈당 기기로 뭐 이러한 그 혈당 쟀을 때 나는 항상 정상이었어요. 뭐 공부 혈당도 정상이었어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당뇨병일 가능성을 이걸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HbA1c는 이제 이런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당뇨 환자 그리고 당뇨 전 단계에 이러한 있는 분들에게 진단 스크리닝에 사용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진행할 때 꼭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런 피 검사할 때 아침에 공복인 상태로 좀 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 HbA1c 같은 경우는 공복인 상태가 절대 필요 없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할 때 뭐 8시간 동안 뭐 밥을 먹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과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HbA1c는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팔의 정맥에서 이제 혈액을 채취한 이후로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횟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평균적인 혈당을 이제 봐야 하기 때문에 1년에 뭐 2번에서 또는 많게는 4번 이상도 이렇게 더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HbA1c입니다. 그리고 이 HbA1c는 최초 당뇨 진단을 할 때 이제 사용될 수가 있고요. 또한 정상인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로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이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A1C는 혈액 내 이제 헤모글로빈에 달라붙은 포도당의 양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한번 좀 이렇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여기 채팅창에다가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체내 헤모글로빈의 수명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시는 분은 여기 채팅창에 좀 여기다 좀 넣어주시겠어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소리가 안 들리나요? 네, 지금 3년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한 달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좀 정답을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이렇게 팁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 체내 헤모글로빈 수명은 3개월입니다. 즉 이 헤모글로빈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그 적혈구 안에 있는 이제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이 헤모글로빈이 바로 그 산소를 같이 이제 운반하는 이제 이 단백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HbA1c 같은 경우는 이 헤모글로빈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재는 거기 때문에 이게 헤모글로빈 수명이 3개월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화면인 것 같이 포도당이 많이 달라붙은 경우에 노란색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포도당인 거죠. 그래서 많이 달라붙은 경우에는 A1C가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예. 이 혈 내에 이제 포도당 수치가 굉장히 높을 경우에 저희 이제 몸에서는 수치를 떨어뜨리는 이제 호르몬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호르몬이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네, 채팅창에 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다 아실 수 있으신데요. 바로 이게 예, 인슐린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정상의 당뇨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 범위의 HbA1c는 4에서 6% 정도가 바로 이 HbA1c의 정상 범위입니다. 그리고 공복혈당 같은 경우는 70에서 100이 정도가 바로 이러한 정상인의 공복혈당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표에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정상 범위는 4에서 6%라고 말씀드렸고 당화혈색소가 이제 1%씩 상승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저희 몸 안에 있는 혈당의 이제 이 수치가 30mg per 데시리터씩 상승을 이제 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이제 5.7 미만일 경우에 굉장히 좋다는 걸 이제 의미를 하고요. 이때 평균 혈당이 약 100 미만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화혈색소가 1%씩 증가를 할 때마다 바로 평균 혈당이 30씩 이제 수치가 올라간다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인 경우에 150, 예를 들어서 8인 경우에 180 이렇게 30씩 올라가는 식을 볼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10일 경우에는 나쁨, 매우 나쁨, 12일 경우에 매우 나쁨 이제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수치를 증가한다는 말은 바로 당뇨 합병증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걸 또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뇨 환자의 당뇨 수치를 좀 이렇게 보면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일 경우에는 거의 당뇨로 이제 진단을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제 운동과 함께 운동을 먼저 이제 그 권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의사분께서는 당뇨 환자분에게 당화혈색소를 이제 항상 이게 모니터를 하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3개월 또는 4개월씩 이렇게 모니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당화혈색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A1c가 6.5% 이하가 되는 게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권고 수치인 거고요. 그렇다면 당뇨 전 단계 같은 경우는 김 법사님 소리가 갑자기 확 죽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소리가 갑자기 확 죽어버렸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었나 본데요. 예.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립니다. 전화 메시지나 뭐 이런 게 와가지고 이 줌의 그 소리를 죽여버린 것 같은데. 지금 들리시나요?